자, 드디어 오늘 그 절대부등식이 다 끝나고요. 함수 파트 이제 잠깐 개념 설명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수라는 게 좀 중요하죠. 함수가 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함수는 주구장창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기억나죠? 제일 먼저가 정비례, 반비례 함수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함수라는 걸 계속 배웠어요. 자, 함수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집합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집합을 가지고 이제 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조금 더 세부화되니까요. 그거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 XY가 있어요. 자, 요 X하고 Y가 있는데요. X의 원소를 우리 알죠? 정의역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Y는 공역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X의 원소가 있어요. 여기 X에 A, B, C라는 이렇게 원소가 있다고 치고요. Y라는 집합에는 1, 2, 3, 4, 5 이렇게 있도록 합시다. 자, 그때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짓는 거예요. 여러분, 미팅 같은 거 한번 해봤잖아요. 미팅 좀 그런가? 자, 그렇게 됐을 때 A가 1번이 마음에 들어. B도 1번 멋있는데? 그죠? 이제 또 난리 났죠? 그다음에 C나 난 4번이야. 이게 커플될 확률이 높죠,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X의 원소가예요. Y가 아니라요. X의 원소가 Y에 이렇게 짝짓는 거. 그죠? 이걸 우리는 수학적인 용어로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서는 X가 Y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짝짓는 것을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X에서 Y로의 대응이라고 하고요. 이때 X의 원소 X라고 하고요. 스몰 x, Y 원소 Y가 짝지어지면 이렇게 화살표로 만들어내는 걸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응 관계가 어떻게 성립돼야 함수가 되냐면요. 함수는 X 값의 원소들이 Y 값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하는 거예요. 그죠? X의 원소가 Y 값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이 하나씩. 자, 그래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몇 개씩 하나씩 대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함수의 뜻이에요. 자, 그럼 얘가 함수 맞을까요, 여러분? 내가 좀 그려놨는데. 함수 맞을까요? 그죠? X의 모든 원소가 한 개씩 화살표가 나갔잖아요. 이 나가는 화살표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A, B, C가 있고요. 1, 2, 3, 4가 있을 때요. 얘가요. A가 1번을 선택하고 B도 2번을 선택하고 C가 5번을 선택했는데 A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난 2번도 마음에 드네? 이렇게 양다리를 걸쳤어요. 즉 A라는 녀석이 화살표 몇 개가 나갔어요? 2개가 나갔죠? 그죠? 오로지 하나씩 성립해야 되는데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이렇게 양다리 걸쳤어요? 얘 함수 아닙니다. 자, 포인트 보이시죠? 그죠? 포인트. 근데 만약 그죠? 그래서 막 B씨가 난리를 친 거야. 너 가만 안 둔다 이렇게 그랬더니 A가 울면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거야. 삐져서. 그죠?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함수가 안 됩니다. 그죠? 원리 보이세요? X의 각 원소에 Y값이 오로지 하나씩 대응. 그 Y값은 필요가 없어. 왜? 같은 값이어도 상관없으니까요. 같은 값이 상관없어요. 무조건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A에서 화살표 하나가 나가야 됩니다. B에서도 화살표 하나가 나가야 되고 C에서도 화살표 하나가 나가야 되지 안 나가거나 이렇게 2개씩 나가게 되면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응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수의 뜻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함수가 뭔지.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프로 봤을 때, 자, x가 1, 2, 3인데요. 이 녀석이 함수값을 1로 취했어. 얘는, 나도 1인데? 나는 4 취할래. 이렇게 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 함수 맞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1, 2, 3인데요. 얘가 1 취하고 얘도 1 취하고 얘도 3을 취했는데 갑자기 1번이 나 3도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두 개를 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 때문에 안 되겠죠. 그죠? 하나, 1이 하나씩 대응해야 되는데 두 개를 대응시켰네요. 함수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프로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똑같이 1, 2, 3이 있는데요. 얘가 삐져가지고 이제 야, 나 선택 안 할 거야. 나 선택 안 할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함수라고 만들어냈다면 우리가 펑션이라는 약자를 써서 f라는 식을 쓰고 x가 y를 대응시켰어. 이렇게. 이런 기호로 나타내고요. 근데 이 x들의 모임 있죠? 얘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하고요. y들의 모임을 공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x가 선택한, x가 대응시킨 y값들의 모임이 있을 거잖아요. 그 y값들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가 정의되려면 모든 함수값들이 공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치역이요. 공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역 안에 없는 함수값을 취한다는 얘기는 화살표가 얘처럼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나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되면 함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반드시 함수값들의 모임인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역, 정의역, 치역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자, 치역은 당연히 fx값이죠. 함수값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겠죠. 자,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함수를 나타낼 때 대개는 fx, gx, hx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자, 그때 f하고 g라는 그죠 함수가 있어요. 이때 함수가 같으려면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일단 같은 상태여야겠죠. 그죠? 공역이 다르면 이미 다른 함수잖아요. 정의역도 같고 공역도 같은 상태에서 함수값들도 어떻게 되죠? 각각의 함수값들도 같으면 우리는 두 함수가 같애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fx가요. x라는 녀석, 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gx라는 녀석이 절대값 x가 있습니다. 그죠? 언뜻 보기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어때요?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를 수도 있죠. 그죠? 근데요,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정의역이고 공역은 아무것도 안 주어졌어요? 그럼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공역을 안 넣어놨잖아요. 그럼 실수 전체의 집합인 거예요. 그죠? 그럼 정의역도 같고 공역도 같은 상태에서 각각의 함수값을 비교하는 거죠. f-1을 넣었어요. 어때요? 1이죠. 근데 여기다도 -1을 넣었네요. 같네. 그죠? 그러니까 0을 집어넣어 봐야 되잖아요. f0 함수값을 비교하니까 0도 0 넣으면 0이고 0이죠. 자, 그 다음에 f1 값을 넣어봤더니 g1 값과 서로 어때요? 같죠. 각각의 함수값들이 어때요? 모든 정역의 원소에 대응하는 각각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이때는 f랑 g랑 같은 함수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함수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프를 나타내봐 라고 하면 x와 fx, x에 따른 함수값들을 좌표평면에 나타내는 걸 그래프라고 하고요. 점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선 형태, 곡선 형태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의역에 따라서 그래프를 잘 그리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넘어갈게요. 자, 여러 가지 함수는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일단은 1대1 함수가 있는데요. 그 1대1 함수에 조건 하나가 추가가 돼서 1대1 대응 함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항등 함수와 상수 함수 이렇게 네 가지의 함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 1대1 대응 함수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1대1 함수부터 들어갈게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는 다른 거니까요. 꼭 차별해서 알려주시는데요. 1대1 대응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 있습니다. 어떤 수식이냐면요. 요거예요. 완전 중요하죠. 즉, x1과 x2가 달라요. 그죠? 이미 x1과 x2가 달라요. 그럼 함수값들도 어때야 되죠? 달라야 됩니다.
자, 우리 명제 배우면서 기억나죠? 명제가 참이면, 그죠? 모두 참이어야 되죠, 반드시. 대우도 참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대우를 또 써먹을 수 있죠. 함수값이 같으면 x1과 x2는 어떻다? 같다. 이것도 참이 명제입니다. 자, 따라서 요 두 개가 바로 1대1 함수의 정확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뭐냐? x가 달라. y값 어때야 돼? 달라야 돼. 다 다른 겁니다. 같은 값이 생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대1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게 얘죠. 그죠? 1, 2, 3이 있고 1, 2, 3, 4가 있어요. 그죠? 1이 1을 선택하면 2는 1을 선택하면 1대1 함수가 안 됩니다. 다 다른 거 선택해야 돼요. 다 다른 거. 어때요? 그죠? 얘가 1대1 1 함수죠. 1대1 함수입니다. 따라서 치역은 1, 3, 4가 되는 거죠. 보이십니까? 그죠? 자, 그럼 1대1 대응 함수는 뭐냐면요. 뭔가 1대1 함수 같잖아요. 근데 대응이 붙었어요. 그럼 조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1대1 함수는요.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즉, 함수값이 다 달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 그죠? 함수값이 다 달라야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치역과 공역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즉, 공역이 주어졌어. 그 공역의 모든 y값의 원수가 다 대응돼야 돼요. 그럼 결국 무슨 뜻이냐? 얘 봐봐요. 얘는 2라는 그죠? 공역 안에 원수가 남아있잖아요. 치역과 공역 같습니까? 다르죠. 근데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함수. 그럼 얘가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2가 없어지면 되는 거죠. 결국은 1대1 대응 함수는요. x의 원소만큼 y의 원소가 있어야 됩니다. 얘가 3개잖아요. x가? 얘도 3개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1대1 대응 함수가 됩니다. 하나도 빈 것 없이. 그게 바로 얘입니다. 1대1 대응이요. 함수값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다르죠? 그리고 원소 3개에 따라서 공역 3개의 원소가 다 대응되죠. 치역과 공역이 같죠. 따라서 얘가 1대1 대응 함수고요. 얘는 1대1 함수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1대1 함수를 찾아봐라고 하면 얘도 찾고 얘도 찾으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항등 함수는요. 항등식처럼 그죠? x가 x를 선택해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이냐? y는 x처럼 x가 1이야. 그럼 y값도 1이어야 돼. 자기 자신을 대응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대응시켜야 돼요. 그럼 봐봐요. 1은 반드시 누굴 선택해야 돼? 자기 자신 1. 그리고 2는 2. 3은 누굴 선택해야 돼? 3. 자기 자신 나왔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항등 함수는요. 이런 함수예요. y는 x 함수. x하고 y가 같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도 봐봐요. 1대1 함수죠. 그러면서 1대1 대응 함수죠. 따라서 항등 함수이면서 얘는 1대1 대응 함수도 되고 1대1 함수도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등 함수는 대개는 우리가 i로 많이 쓰죠. 항등 함수는. 자기 자신 나온다는 거예요. x를 집어넣으면 x 나와.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상수 함수는 뭐냐? 몰빵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상수에 집어넣는 거야. 모든 x값이 어떤 특정한 상수에 몰빵당하는 겁니다. 1차 4로. 의정. 그죠? 다 선택해. 다 선택해. 멋진 애죠. 자, 이렇게 몰빵하는 걸 우리가 무슨 함수? 상수 함수라고 하고요. 얘는 우리 알고 있다시피 y는 4. 이런 꼴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x축에 평행이 나오는 그죠? 그런 상수 함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이런 x는 k 꼴은 함수일까요? 이게 함수일까요? 이렇고 함수일까요? 아니죠. 그잖아요. k, 1, k, 2. 다시 말하면 x에 k가 있는데요. 여기 y에 1, 2, 3, 4, 5가 있어요. 어때? k가 다 이렇게 다 선택하는 거잖아. 이거 함수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따라서 y는 k꼴은 상수함수라고 해서 함수이지만요. x는 k꼴은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테일 느껴지시죠?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는 이렇게 4종류입니다. 그 중에서 1대1 대응 함수 꼭 알아놔야 돼요. 왜? 우리 역함수를 배울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합성함수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선생님 생각은 함수를 먼저 하고 합성함수에 대해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 일단은 문제풀이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481번이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두 집합 이렇게 x하고 y가 있는데요. x에서 y의 함수래. 그러면 x가 정이요, y가 공역이겠네요. 그때 있는 대로 그죠? 함수인 것을 고르래요. 자, 함수는 x값에 따라서 y값이 오로지 몇 개? 한 개.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빠르게 그냥 벤다요, 그래요. 그냥 이제 한번 맞춰봅시다. 번데기 그려서. 그죠? 자, 기억이에요, 여러분. 자, 마이너스 1은 절대값이니까 2로 가고요. 마이너스 1은 절대값이니까 1로 가고 0은 0이죠. 오, 얘 함수 맞네요. x값에 따라서 y값이 오로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니은을 보시면요. 니은은 똑같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인데요. 그죠? x제곱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럼 얘 제곱해봐요. 4죠. 4 빼기 1은 3인데 3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가 나갈 애가 없어. 이미 함수가 아닙니다. 그죠? 오케이? 밑에 거 해볼 필요도 없고요. 디귿을 보면요. 자, 보세요. 자, x가 양수면요. 즉 여기 들어가는 x가 양수면요. 얘는 함수값이 오로지 1이에요. 다 1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수는 여기서 없어. 0 있네. 0 포함하네. 0은 누굴 선택하죠? 1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x가 음수라면 그 함수값은 다 2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도 2, 얘도 2. 어때요? 다 한 개씩 나갔죠, 화살표가? 그죠? 이중으로 나온 것이라든지 아니면 안 나간 것 없죠. 자, 따라서 디귿도 함수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x에 이렇게 화살표가 다 하나씩 나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484번 갈게요. 자, 음이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음이 아닌, 다시 말해서 정의역의 원소를 x라고 한다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역이 만들어지네요. 그때 fx가 요거래요. 0부터 4까지는 x 플러스 1로 가고 x가 4보다 클 때는 x 빼기 4에 그죠? 요렇게 빼서 가래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요 x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값 잘 구하셔야 되죠. f3이에요. 3은 요 안에 들어가죠, 여러분. 그 여기다가 3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찾으셔야 됩니다. 얼마일까요? 그죠? 4가 되겠죠. f29는요. 요 안에 없어. 그럼 여기에 들어가잖아, 29는요. 그 여기서 뭐 빼야 돼? 4 빼야 돼. 4를 빼니까 얼마예요? 25가 되네요. 근데 또 25, 여기에 또 여기 안에 없잖아, 그지? 그럼 계속 빼야 돼. 얼마씩? 계속 4씩 빼야 돼요. 그럼 4를 몇 번을 최소한 빼야 요 범위 안에 들어갈까? 이걸 고민해야죠. 이미 한 번 빼고 2번 뺐잖아. 그죠? 그럼 4에 대해서 한번 빼볼게요. 4 빼고 8, 사실 여기서 8을 뺀 거잖아요. 여기서는 4를 뺀 거고, 여기에서는 8을 뺀 거예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4를 계속 빼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어디까지 빼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냐, 이걸 고민하다가 4, 7에 28. 그죠? 28을 빼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28을 빼니까 얼마 남아요? 1 남죠. 그죠? 1 남아요. 그러니까 F1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다? 2다. 이렇게 해석해서, 그죠? 얘는 4가 나오고, F29는 2가 나오기 때문에 더하면 6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에 따른 함수값 취하는 거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87번이에요. 자, 정의역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자, 집합에서 마찬가지처럼 얘는 원소 날법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정수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요거 파악하셔야 돼요.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결국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가 x면 공역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모든 범위의 수구나. 그때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으면서 실수 A, B의 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네요, 여러분. 자, 얘는 A하고 B가 둘 다 0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입니다. 맞죠? 그럼 이제 이렇게 안 하고요. 1차 함수니까. 결국은 A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은 1차 함수구나. 1차 함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래프가 직선계열이죠. 그래서 기울기의 방향, 기울기의, 그죠? 부호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기울기가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정의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선이 아니라 선분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3이에요. 자, 그러면 A가 양수야. 증가하는 방향이잖아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죠. 그러면은 함수값도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이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야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지니까요. 치역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럼 당연히 여기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함수값은 3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기울기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보이십니까? x 증가량 얼마예요? 4고 y 증가량도 4가 되니까 기울기 얼마다? 1. 따라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1이니까요. 요 마이너스 3,3을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돼서 y는 x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a는 1이고요. b는 0이 되는데 0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봅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음수니까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여기는 감소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y값이 가장 큰 3이 돼야 되고 x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럼 기울기는 x 증가량을 봐야 되니까 x 증가량 이렇게 흘러가야겠네요. 기울기. x 증가량으로. x 증가량 4고요. y는 떨어지네요. 마이너스 4로 떨어지죠. 그죠?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3을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가 되니까요.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잘 보고 1차 함수에서 필요한 조건을 다 이끌어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492번 가보겠습니다. 자, 492번 보시면요.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얘가 성립할 때 F1이 2래요. 그러면 F7 값을 구해봐라는 문제입니다. 이건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집어넣어가지고 F7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지금 단서가 F1이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서를 끄집어낼 필요가 있죠. 자, 그럼 1이니까요. 1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어차피 F일 값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X, Y 자리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얘는 F2값 아니에요? F2값 얼마예요? 네. 여기 2 곱하기 2니까 4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F2값 4라고 알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값도 알고 2값도 아는데요. 2값도 아니까 그냥 빠르게 좀 빨리빨리 갑시다. F2값을 아니까요. F2 이렇게 X자리, Y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F4값이라는 녀석은 16이 나오네요. 그죠? 근데 이제 4 더하기 4를 하려고 보니까 8이 되지 7은 안 되잖아요. 그럼 좀 생각해야 돼. 그러면 5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지. 5는 4 더하기 1이니까요. F4 값도 알죠, 우리? F1 값도 알죠. 이렇게 빨리빨리 찾는 거죠. 따라서 F5 값은 4는 16이고 1은 2니까요. 32가 돼서 F5는 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뭔가 끝날 것 같아. 7은요, 여기 2값하고 5값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F2 더하기 5는 F2 곱하기 F5랑 같으니까요. 2는 4고 5는 32니까 오마이갓 4, 2, 8, 4, 8에 32 328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맞죠? 계산 왜 이래? 4, 2, 8, 4, 32, 128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이제 자꾸자꾸 대입해가지고 편하게 빨리빨리 찾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49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95번이요. X 나왔고요. fx, gx 나왔네요. 자, 집합이 같다고 했으니까 빠르게 우리는 어차피 정의역도 같고 실수 전체가 공역인 것 같으니까요. 각각의 함수값을 빠르게 구해볼게요. F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잖아요.
자, 근데 여기다 1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G1 값은 뭐가 되냐면 G-1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다라는 식 하나 나오고요. F1 값은요. A 더하기 B고요. G1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죠? 1 나오네요. 그죠? 이 정도는 암산하시고요. 그럼 이제 얘랑 같다라는 연방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고요. A 더하기 B는 1이 돼서 그대로 뒤식을 더해보면 2B가 나오죠. 2B는 마이너스 4니까 B는 마이너스 2고요. B가 마이너스 2면 A 값은 얼마가 되죠? 그죠? 3이 돼서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쉽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9번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499번이요. 자, 다음 함수 중 1대1 대응인 것을 모두 골라라. 1대1 대응. 자, 1대1이면서 대응시켜야 되니까요. 얘는 함수값이 모두 다르면서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 1대1 대응에서 그 정의역을 실수 전체, 공역도 실수 전체라고 명시한다면요. 1대1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그죠? 얘는요, 1차 함수예요. 그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고 한다면 1대1 대응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1차 함수입니다. 그죠? 요거 1차 함수예요. 왜냐하면 실수 전체의 정의역을 가지면 얘는 이런 직선 형태로 되잖아요. 그럼 y도 다, 그죠? 모든 실수잖아요. y 함수값들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대1 대응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녀석이고요.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죠? 어때? 1대1 대응인데 함수값이 같은 녀석이 이렇게 양쪽에 있잖아요. 함수값이 같게 되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 함수는 아니고 1대1 함수도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때 보시면 이제 y는 2분의 1인데 얘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는 모든 y값들이 같기 때문에 1대1 대응 절대 될 수 없고요. 나왔죠. 1차 함수. 자, 그 다음 얘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절대값 그래프잖아요. x가 0 이상이면요. 그죠? 얘 절대값 양수로 풀리잖아요. 따라서 이때 y라는 녀석은 그죠? 2x로 가고요. x가 음수라면요. 얘 마이너스 x로 풀려서 얘는 0 이렇게 갑니다. 어때요? 상수함수 나왔죠?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여러분 원래 y는 2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1,2로. 근데 x가 양수인 부분만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지워지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x가 음수인 부분은 y는 0이니까 x축이 되겠죠. 이런 식의 함수가 그려집니다. 나중에 절대값 있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거든요. 이렇게. 이미 1대1 그죠? 함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은 아니고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 선생님이 1대1 안 된다고 했어요. 아까 위로 올로. 그죠? 자, 그럼 얘 볼게요. 얘 5번은요. 5번은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요. 양수인 부분은 y는 x. 1대1이죠, 일단.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쪽은 조금 더 그죠? 기울기가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가죠. 맞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잘 봐봐요. 함수값 다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실수 전체로 가는 거니까요. 5번이 바로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1대1 대응 함수가 되네요. 그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1대1이다. 그죠? 1대1이다 확인하려면요. 이렇게 그죠? x가 평행하게 그렸을 때 같은 함수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어 보시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등함수, 상수함수 알아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하고 g가 있는데요. f는 항등함수래요. 그럼 자기 자신 나오는 거예요. x를 대입하면 x. 함수 g는 상수함수. 하나의 몰빵. 근데 봐봐요. 여기에서 얘가 5래요. 자, 그러면 항등함수니까 2를 넣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얘는? 그죠? 함수값이 2예요. 그럼 g-1 값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그죠? 3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요, g는 상수함수니까 뭘 집어넣어도 gx라는 함수는 뭐가 되죠? 그죠? 3이라는 상수함수가 나오겠죠. 다 3으로 몰빵합니다. 그럼 g3은 당연히 3이고요. 얘는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 나와야 되니까 5가 나와서 정답은 얼마가 되죠? 8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함수의 개수 가볼게요. 자, 여러분, 함수의 개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자,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함수의 공식 기억나죠? x라는 집합의 원소가 x1에서 xn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공역 안에도요. y1, y2에서 ym까지 있다고 칩시다. 맞죠? 얘는 n개, 얘는 n개. 자, 그때 우리는 여기서 함수의 개수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함수는 몇 개야? 이렇게. 함수는 이 x1이 하나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하나 나가면 되죠. y값은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만 나가면 되니까.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죠? m가지죠. 얘도 몇 가지예요? m가지죠. 다 m가지죠. m이 몇 개 곱해져요? m이 아이고 자꾸 m이 요거의 개수만큼 다 곱해지겠어. 몇 개 곱해져요? n개가 곱해집니다. 맞아요? 따라서 얘는 m의 n제곱이에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이 공식 외우지 마시고, 아, 얘가 m까지 선택할 수 있구나. 얘도 m까지 선택할 수 있거나,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요.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는요,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되지 않나요? 얘가 처음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m가지가 되고요. 그죠? 얘가 선택한 거 못하니까요. 여기서 하나 빼서 선택해야 되죠. 따라서 n-1가지고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도 얘가 선택한 거 못 선택하니까 n-2. 그래서 이렇게 쭉쭉 갑니다. 그죠? 쭉쭉. n개가 되도록. 곱이. 이렇게 감시면 돼요. 뭐 디테일하게 알아둘 필요 없어요. 그냥 개념만 알아두면 돼요. 근데 1대1 대응함수야 라고 하면 결국 n과 m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 들어가시면 됩니다. 1대1 대응함수죠. 자, 그럼 상수함수 갈게요. 상수함수는 몰빵하는 거잖아요. 상수함수는 몰빵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y1으로 가거나 얘네들이 y2로 가거나 얘네들이 y3로 가거나 그죠? 그럼 요거의 개수만큼 나오겠죠? 그죠? 따라서 상수함수는 m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통해서. 자, 1, 2, 3이에요. x에서 x로의 함수죠. 결국 1, 2, 3 이렇게 함수가 대응관계가 만들어질 텐데요. 1대1 대응함수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2가지밖에 없고요. 얘는 1가지밖에 없죠. 따라서 P라는 녀석은 6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 선택해야 되잖아요. 항등함수는. 따라서 Q는 1밖에 없고요. 1가지밖에 없고요. 상수함수는 몽땅 1을 선택하던가 몽땅 2를 선택하던가 3을 선택하니까 3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 다 더하면 그죠? 6, 1, 3 더하면 10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거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공식을 외우지 말고 뭐 해야 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합성함수가 이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할게요.